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시장이, 전일 대비해서, 약간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일 급등했다는 숨고르기 양상이 좀 보이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더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기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종목에 기관까지 들어와주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뭐 짧게나마 수익을 좀 걷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뭐 이어진 쪽은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부 대형주 종목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봉상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539포인트.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그 일봉 주봉상 차트가 두 번이나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올라주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는 0.15% 하락했네요. 3.88포인트 하락해서 2539포인트. 좀 경계감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32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밴드를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현재로서는 엄청난 급락은 예상은 안 된다까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옵션 만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좀 그렇네요. 전일 대비해서 0.93%가 빠졌어요. 839.47포인트로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5일선이 21선을 깬 상태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차트가 5일선 위에 올라서는 그러한 그림을 좀 그려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거의 1% 가까운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상쇄되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내용을 보니까 네페스아크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됐고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모더나 백신 예방 효과 95% 이 내용이죠. 기존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90%, 모더나 같은 경우 95%, 내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최근의 이슈는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임상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효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화이자와 독일의 이제 바이오엔테크가 발표한 90% 예방률보다 더 높은 모더나의 백신 후보가 예방률 94.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 측의 게임 체인저라고 자평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이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 신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당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모더나는 올해 안에 1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억에서 10억 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은,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쏙쏙 발표하고 있는 거죠. 추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고 PER 언택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하방으로 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핫 트렌드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받을 만한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금일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업종이 전일 대비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다음 달 12월 달이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387%나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421조인데요. 시간 외에서 테슬라 주가가 12%는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전기차, 자율주행차, 종국에는 스마트카죠.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시사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지만은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 대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시장 유입이 대단히 눈에 좀 띄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환율적인 측면이 가장 요인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11개월 만에 1,1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6원 30전이 내린 1,109원 30전의 장을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국의 구두 개입이 가파른 하락세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요. 지난 2018년도 12월 4일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1,100원대 진입하게 된 거고,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백신 개발 기대감, 경기 회복 낙관론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그래서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주요한 이슈를 좀 말씀드렸고요. 오전장을 한번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07% 정도만 하락한 2,541포인트 정도로 11시 기준에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해서 1.21%나 하락한 837%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코스피입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대형주 중에서 IT,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십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전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대단히 눈에 좀 띄었다고 말씀드리죠.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했어요.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겪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양극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나와준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가 대형주 위주로 해서 동반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형주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1% 가까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최근 증시가 상승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돌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나온 결과다라고 아마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코스피는 양호하지만은 코스닥은 좀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 심리를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세 업종은 당연히 모더나 백신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화장품, 면세점, 코로나19 일부 관련주들이 되겠죠. 그 중에서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 또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갖자.
단기적 관점에서 아닙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할해서 모아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딱딱 맞추어서 투자를 잘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시간적인 갭을 두고 모아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목받은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주목을 하고 매매를 잘 안 하고 싶은 섹터인데요. 이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1830만 원 돌파를 했고 빗썸 홀딩스 지분 전량 매각 작업 진행 중 중국 최대 거래소인 후오이비 후보로 거론된다. 빗썸 높은 가격 매각 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IB 투자 그리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 그냥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덕신 하우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소식에 공항 건설 자재 생산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BS 요 회사는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이 좋았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한 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급등락을 진행했던 종목이 바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예, 뭐 최근에 이슈에 의해서 또 이게 다시 또 이제 계속해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 돈은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한진칼에 돈을 주고 한진칼은 또 아시아나항공을 또 이렇게 인수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주식을 또 받고 이런 작업이 있는 거죠. 근데 서서히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한진칼의 재무 부담 분석이 나왔던 거죠. 재무 부담이 된다. 대한항공의 재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의 급등락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기업을 회생시키고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으나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회사가 디폴트가 나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재차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제가 그 부실채권을 론스타에 자산 매각할 때까지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도 IMF 때 다 법정 관리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하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불안에 떠시거나 오늘 하루의 변동성, 최근의 변동성에 의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특징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감 들어오면서 시장 변화를 보니까 코스픽은 오전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약보합 정도로 유지가 됐고, 여기 이제 개인들의 수급까지 가세화됐습니다.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두 군데 다 양매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역시 양매도 하면서 낙폭만 조금 줄이는 형태로 해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조금 빠졌는데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매물 출회의 낙폭이 좀 확대가 됐고요. 특히나 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의약품 업종을 매수를 했다는 게 주목이 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수익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수익이 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좀 작다 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걸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이슈가 워렌 버핏이 화이자 등 제약기업 내고 투자했다. 조금 놀라운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 미달분 5%는 개인에게 배정한다. 이 기업 공개 시 우선 배정하는 우리 사주 청약
미달분은 기관이 아닌, 과거엔 기관이죠.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인 투자자에게 공모주 물량도 20%에서 30% 이렇게 증가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고, 공모주 청약 미달분에 대해서 5%를 개인에게 배정한다. 이런 것도 전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있고. 자, 역시 뭐 5장 들어서 뭐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 셀트리온 코로나19 백신 국내 해외 공급품 모두 국내 생산 소식에 대정화금이라는 회사가 부각이 됐어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저온 냉장고 식약처 인증 신청 소식에 대한과학과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온에서도 한 달간 유지된다, 효과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죠.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해서 관련된 기업인 소마젠이라든가 엔투텍, 뭐 파미셀, 대정화금,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 있었고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큰데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S&P 500으로 편입되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주가 이제 부각이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많이 약화되었고, LG화학의 또 이슈도 있고, 이래서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이슈를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 쪽입니다, 페인트 쪽. 이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 항바이러스 페인트 개발을 했다고 보는 건데, 공기 중에 바이러스 페인트에 붙으면 24시간 이내에 사멸 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뭐, 대한제당, 뭐, 이익 늘었다, 나와 있고, 빅히트 3분기 호실적 기록에 4분기 실적 보조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나왔는데, 빅히트만 잠깐 좀 볼게요. 그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빅히트가 무려 전일 대비해서 4.6%나 올랐어요. 그래서 뭐 전일에도 제가 엔터테인먼트 주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빅히트도 함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멘트 정도로 그쳤죠. 그래서 현재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예수 물량들이 좀 풀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지만은, 뭐 실질적인 좀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빅히트에 대해서 시장의 조사 분석자들이 내놓는 목표가는 25만원 정도 수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당초에 상승 시점에 뭐 적절한 가격이 27만원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 17만 9,5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은 업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뭐 상장 후에 좀 많이 빠졌죠. 상장 후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27만 원대 이제 돌입하면서부터 내려오고 14만, 5만 원대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부터 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4만 원까지는 상방 베팅을 보고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빅히트 좀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존에 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네. 뭐 앞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다. 내년 1분기 증가한다. 연간 실적 전망치도 증가한다. 그리고 현재 지금 목표가 한 23만 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업사이드 남았다. 좀 눌러줄 때마다 어떻게 한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좀 작은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이츠 한벌 이런 종목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츠 한벌 전일 대비해서 2.58%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츠 한벌이 그동안 좀 안 좋았다가 서서히 매출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수급적인 내용들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봉상 차트인데요. 어느 정도 한 차례 좀 상승이 좀 진행된 후에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또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러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이차한불에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형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지수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변동성이 나올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신다든가, 당장에는 이익을 못 내도 위험 관리에 항상 만전을 좀 기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를 하시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진행하면은 좋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